이곳은 의정부 소풍길 제1구간 명상의 길입니다. 명상의 길 중에서 지금 이곳이 화려하고 아주 넓은 곳이죠. 여기는 그 직동 근린공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어 다니고 또 의정부 소풍길 중에서 가장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법 키가 크고 또 잎의 폭도 좀 넓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남꽃과 위에 있는 숫꽃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숫꽃을 슬쩍 만지니까 꽃가루가 얼어지고 있네요. 이 꽃가루가 날리죠. 이게 바로 숫꽃입니다. 위에 가늘고 길쭉한 게 숫꽃이고 아래쪽에 있는 게 암꽃이에요. 암꽃보다 숫꽃이 훨씬 길죠. 바람이 불어서 이 꽃가루가 다 날리게 되면 이 노란 꽃가루는 없어지고 시커먼 그 꽃가루에 숫꽃의 흔적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 꽂힐 때는 노란색이지만 나중에 열매로 변하게 되면은 이 좀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이것들은 전부 다 애기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동공원에서 이제 소풍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입구입니다. 자, 이게 철쭉꽃이죠. 철쭉꽃은 키가 크면서 줄기가 뻗어가지고 줄기 끝에 잎이 5장씩 이렇게 돌려나기를 합니다. 지금 잎이 좀 손상이 돼서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이쪽에 좀 보겠습니다. 네. 잎 5개가 이렇게 줄기 끝에서 돌려납니다. 이게 의정부 시화의 특징이에요. 5월 초에는 연한 분홍색 꽃이 아주 크게 핍니다. 우리 의정부에 또 특히 많은 꽃이고 특히 의정부 중에서 이 명상의 길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명상의 길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야생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철쭉꽃입니다. 이 명상의 길 소풍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대표적인 그 소나무 2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나무는 이 리기다 소나무라고 하죠.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고 미국의 북부 그 그랜드 캐년이 있는 그쪽 지역과 캐나다 쪽이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좋은 나무들을 일본 사람들이 베어가고 그 자리에다가 속성수로 빨리 자라는 이 리기다 소나무를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많이 심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 소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징은 줄기 색깔이 검고 그 다음에 원줄기에 잎이 돋습니다. 원줄기에 잎이 아무데나 이렇게 붙어서 돋기 때문에 이 목재로 나무를 깎아서 사용을 하면 옹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좀 질이 굉장히 독해서 아주 짙은 그 향기가 은은하지 못하고 향기가 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골이 아픈 그런 냄새를 풍겨요. 반면에 우리 저 뒤에 보면 우리 토종소나무가 있죠. 밑에는 좀 거부스름하지만 올라갈수록 붉은색이 납니다. 이 숲이가 붉은색이 난다고 해서 적송이라고도 하고 우리 토종소나무라고 해서 한솔이라고도 합니다. 저 한솔은 잎이 2개씩 뭉쳐나는 게 특징이죠. 리기다 소나무는 잎이 3개씩 뭉쳐납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잎이 3개씩 나고 우리 토종소나무는 잎이 2개씩 나요. 그게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토종소나무는 원줄기에 잎이 달리질 않죠. 위로 올라갈수록 붉어지면서 원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가지 끝에 잎이 달려요. 근데 잎이 2개씩 달린다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잎의 향기가 은은하죠.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추석 무렵에 그 송편을 찔 때 이 보자기 위에다가 솔잎을 좀 깔고 송편을 찌면 은근한 향기 때문에 송편 맛이 좋은데 그때는 반드시 토종소나무의 잎으로 깔고 그 송편을 쪄야만 송편이 맛이 있어요. 이 리기다 소나무 잎을 깔고 찌면은 써서 못 먹어요, 송편을.
그래서 우리 토종소나무 바로 저 한솔과 그다음에 리기다 소나무 요거를 좀 구별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줄기가 저 구부를 하지 않고 똑바른 그런 나무를 또 이 춘향목이라고 합니다. 그 춘향목 또는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가장 고급 목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많은데 보편적으로 낮은 산에 많습니다. 사람이 심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산에는 우리 토종소나무가 많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바로 그 사패산 터널 입구입니다. 사패산 터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터널 입구를 전부 다 이 동굴식물이 에워싸고 있죠. 지금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잔뜩 맺었어요. 네. 지금 다 열매거든요. 이 열매가 익으면 포도처럼 검게 익어요. 그래서 이 담쟁이 동굴이 바로 포도과입니다. 포도과의 담쟁이 동굴.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그 담쟁이 동굴과 그 다음에 외래식물인 미국 담쟁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토종 담쟁이는 이렇게 잎이 끝만 살짝 세 갈래로 갈라지죠. 끝만 살짝 세 갈래로 갈라지고 둥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 토종 담쟁이 동굴이고요. 5갈래로 갈라져서 소형을 5개 가지고 있는 이 잎이 미국 담쟁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담쟁이와 토종 담쟁이 동굴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 토종 담쟁이 동굴은 밑에만 조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은 전부 다 미국 담쟁이가 덮고 있죠. 우리 토종 담쟁이가 처음에는 많았을 것인데 미국 담쟁이가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종 담쟁이를 못 자라게 해요. 토종 담쟁이는 아래쪽에만 있고 위쪽은 다 미국 담쟁이입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전체를 미국 담쟁이가 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같이 자랐는데 미국 담쟁이의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토종 담쟁이는 눌려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토종식물이 이 외래식물에 치여가지고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추리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름철 들어가면서 막 여름 초입에 피기 시작하는 꽃인데 이 원추리는 콧왕원추리라고 부르죠. 콧왕원추리인데 야생원추리는 노란색입니다. 주황색깔 나는 이 원추리는 중국에서 들여다가 심은 겁니다. 그 이름은 콧왕원추리고요. 그럼 왕원추리는 뭐냐? 꽃이 겹으로 펴요. 얘는 꽃이 한 겹이죠. 한 겹으로 피기 때문에 콧꽃이다 그래서 콧왕원추리 이렇게 부릅니다. 잎을 어릴 때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독성은 약간 있지만 약간 데쳐서 물에 울었다가 나물로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